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부부들,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하길 원하는 부부들,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시간, 부부의 발견입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김숙경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만 있지 않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만큼 갈등도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부부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또 관계가 가까워지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에 벽이 생기고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부부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벽과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부의 발견 영상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야, 10만 원을 썼어. 이거 10만 원을 쓸 일이 뭐 있지? 어? 35만 원? 뭘 이렇게 사고 있는 거지? 어? 40만 원? 뭘 사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아니 이거 왜 다 들고 왔어? 택배가 왔으니까 들고 들어와야지. 다 우리 거야? 우리 거지 여보. 당신 거야. 아니 여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킨 건데 우리 거지. 여보 쓸데없는 거 산 게 아니고 애들 영양제랑 자기 영양제, 애들 교재 이거 샀어. 아니, 우리가 영양제로 배 채울 일이 있어? 이거 다 광고에 놀아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고 사든가 필요한지. 아니, 내 거 산다고 해놓고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면 어떡해. 내가 잘 보고 샀어. 가격 비교하면서. 싼 걸 이렇게 많이 사면은 그것도 비싼 거지. 내가 바보요? 여기 중에 자기 게 없을 것 같아? 자기 이거 화장품도 또 샀잖아. 아우 조그만 거 같다. 요만한 거 조금. 요만한 거라고? 이게 요만한 거라고? 아, 그리고 자기 또 너무 비싼 거 쓰잖아. 자기가 힘들게 일하느라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손도 갈라지고 알겠어. 근데 너무 비싼 걸 쓰는 것 같아. 자기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는데 그만큼도 못 써? 그만큼도 나한테 쓰면 안 돼? 아니야,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걸 사더라도 좀 규모 있고 계획적으로 써야지. 우리가 저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애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써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덮어놓고 쓰다 보면은 거지 꼴을 못 면하는 거야. 자기 말도 일리가 있어. 필요한 거 사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남들 따라서 먹을 거 다 입고 입을 거 다 입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보다 한 2배, 3배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럼 나 뭐 죽으라고?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이거 산 게 내 잘못이야? 자기 위해서 애들 위해서 산 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 이거네? 자, 이 영상에서 저 부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이제 옛날에 뭔가 이렇게 구매할 때 남편 허락 없이 많이 구매하고 나중에는 뭔가 남편이 뭐라 그럴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남편이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막 내가 이기려고 막 저도 막 대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모든 것들이 사실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짰냐, 밥은 왜 이렇게 소리 내서 먹냐,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막 일상이 사실 갈등이잖아요. 근데 저 영상에서는 사실 재정 사용에 대한 갈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저도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재정으로 인한 갈등의 부부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혼하고 나면 새로운 역할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역할로 인한 또 갈등도 있고 인식 차이, 가치관의 차이, 또 자라온 문화와 환경의 그런 차이, 또 성격 차이, 남녀 차이, 이런 차이들로 인한 갈등도 있고 또 부부들끼리 또 뭐가 있냐면 이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대를 통제하고 싶고 강요하려 하고 이런 거로 인해 또 갈등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또 감정 문제로 또 갈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줌에서 신혼 부부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한 6년 차 미만인데
어떤 갈등이 가장 많아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갈등이 나왔어요. 한 부분은 가사 분담의 갈등. 그러니까 빨래를 남편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개주지 않으로 인하여서 막 그런 갈등, 또 저 영상처럼 재정 사용,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재정 사용, 또 청소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먼지가 있어, 막 그러면 막 아내로부터 또 잔소리를 들으면서 또 남부가 또 갈등하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 뭐 시가와 또 이 처가의 이런 문제로, 또 뭐 맞벌이, 또 직장, 와 어마무지 많죠. 그래서 갈등이 없는 곳을 찾으려면 무덤밖에 없어요. 죽어야 끝이 나는데, 자,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갈등과 함께 생존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 부부가 소통하는 걸 보면은 누구의 잘잘못을 자꾸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다툼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사람은 승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 사람은 패자가 돼야 돼. 그래서 승부사를 자꾸 겨루다 보니까 갈등이 심한 다툼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부는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승부사를 내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잘 협력하고 그 해결 방안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우리가 해결의 방안은 첫 번째는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라입니다. 그런데요, 왜 갈등 상황에 소통을 이렇게 어려워하나? 사티어라는 분이 좀 가정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야, 갈등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에 이런 대화 유형으로 대화를 하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더라라는 그런 연구를 좀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비난형입니다. 나만 오라. 그래서 상대와 상황을 계속 탓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일어났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근데 누굴 탓해요? 왜 안 깨웠어? 당신이 왜 안 깨워가고 내가 늦었잖아 하면서 막 아내를 막 비난하고, 또 가끔 우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물컵을 엎으셨어.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님의 잘못인데 누가 컵을 여기다 갖다 놨어 하면서 분명히 본인 잘못인데 본인의 잘못으로 가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래서 이 비난형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언어가 뭐냐면 당신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자, 이런 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아내가 비난형의 이런 유형 때문에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회유형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할게요. 한국 사람 유형에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갈등이 그냥 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다 맞춘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회유형은 건강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무시합니다. 상대와 상황만 중요시 여기고 자신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맞추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잘할게. 엄마가 잘할게.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일수록 뭐가 생기냐면 숨은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이 회유형들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또 어떤 유형을 쓰냐면 비난형으로 가요.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비난형, 이런 회유형, 근데 이런 부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좀 비난형이셨고요, 어머니도 좀 이렇게 회유형이셔서 저는 2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밖에서는 다 제가 잘할게요 막 이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당신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의사소통 유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3번째로는 초이성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딱 표정이 딱 이래요. 생각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자,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나와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무시합니다. 감정을 그냥 통제해버립니다. 상황만 봅니다. 제가 우리 남편과 같이 결혼해서 살 때 저는 좀 갈등 상황이 되면 저희 엄마가 많이 우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답습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저도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초이성형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울지 말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우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초이성형들은 어떤 이런 팩트, 객관적, 아주 그냥 이성적,
이런 것들로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관계에서 해결이 되기보다 아,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요, 산만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도 못 보고요, 상대도 못 보고요, 상황도 안 봐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부산스러워요. 그리고 말도 집중해서 못해요. 말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요. 여보, 우리 지금 요새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정의 유형들을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있을 때 갈등 상황에서 비난하든지 회유하든지 초이성적으로 아니면 산만형으로 이렇게 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화할 때는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일치형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일치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말로 그대로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이건데 다르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편안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편안하게 일치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치형의 사람들은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치형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와도 대화할 때 중요한 거는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강요할 때 이런 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소통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경청해 주고요. 아, 당신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잘 경청해 주고 나서 또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대화에는요, 물론 이런 말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몸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특히 갈등 상황이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눈에 자꾸 레이저가 나가죠. 이 인간 하면서. 근데 그런 레이저를 쏘는 눈이 아니라 좀 따뜻하게 바라봐 주고, 내가 당신과 싸워서 이렇게 이길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편안하고 부드럽게 대화해주는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몸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와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혼 초에 갈등을 너무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오면 저희 엄마 아빠처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땐 울고 어떨 땐 아빠처럼 막 비난하고, 그 우리 남편은 초이성적으로 생각해, 울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갈등만 생기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보,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내 필요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또 남편 이야기도 듣고 남편의 필요도 채워주면서 지금은 어떤 갈등이 와도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이요, 이게 상담을 오면요, 막 싸워요. 어떨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거야. 라고서 막 싸워요. 근데 들어보면 둘 다 이해가 돼요. 아까 저 부부도 영상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되죠. 남편 입장에 서면 이렇게 막 낭비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걱정되니까 말하는 거고. 또 아내 입장에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영양제를 또 이렇게 먹이고 또 가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장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속상한 일이야?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의 문제는 관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시가나 처가에서 부모님들의 개입이 들어오거나 간섭할 때 부부가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요, 둘이 문제가 없는데요, 자꾸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들이 막 싸워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보다도 내 배우자가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를 우선으로 놓고
내 배우자가 마음 상할 것 같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배우자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경계선을 쳐서 배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겠다. 저도 이제 그 가위바위보에서 불 끄고 진 사람이 불 끄는 그런 걸 했는데 지면 너무 화가 나. 밤새 가위바위보하고 막 뭔가 지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배우자를 이기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배려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로 문제보다 부부관계에 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부관계에서는요, 정말 그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해결 방안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하다가 기분 나쁘면 됐어. 다음 얘기해. 그리고 얘기 안 해요. 또다시 그런 갈등이면 어떨까요?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요. 똑같은 상호작용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평생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갈등이 있을 때 부부는 한 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돼. 같이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부가 둘 다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부가 왔어요. 이제 친정에서 딸을 되게 통제하고 강요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은 되게 착한 딸로 살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보다 엄마 말을 더 듣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막 와가지고 한 10회기 상담을 하는데 내내 합의점이 안 찾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합의점을 찾았어요. 두 분의 합의는 뭐였냐면 나는 당신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은 당신은 나보다 당신 엄마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합의점이 안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내 입에서 여보, 나는 엄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내가 살 사람은 당신이야. 자기 말을 하고 나니까 합의점이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했냐. 우리가 좀 이 엄마로부터 좀 거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경계선을 좀 두자. 엄마가 부를 때 당장 달려가지 말고 당신 스케줄대로 좀 움직이고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당신이 엄마의 그런 좀 의견을 좀 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지금 둘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합의점을 못 찾으니까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아서 중요한 건 마지막 해결 방안까지 땅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들이요, 계속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막 리스트를 막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방안이 가장 좋겠구나.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갈등이 많이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어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내 공간이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자, 이럴 때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막 논의를 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다. 같이 있는 것도 그냥 이 자체가 나는 너무 스트레스다.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공간을 다 재배치했어요. 남편 공간 따로 만들어주고 제 공간 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식사도 두 끼만 먹자. 그리고 한 끼는 그냥 딱 놓을 테니까 알아서들 먹어라. 우리가 다 같이 먹는 시간은 하루에 한 끼만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합의점을 찾고 나니까 갈등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불편하고 짜증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뭐 기도하면 되겠지. 어떤 거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실생활이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까지 꼭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 부부가요, 새로운 역할로 인한 갈등을 이렇게 영상으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7년차 부부 하유리, 하원이 아빠 김상태, 엄마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36개월 동안 두 아이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6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좋은 일자리가 나와서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후 출근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시간이 돼서 아가들 등원하는 거랑 집안일을 제가 감당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육아를 저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감정의 힘듦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집에 오면은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빨리 자고 싶기도 한데 이제 남편이 이제 하나씩 툭툭 던지는 뭐가 필요하더라, 뭐를 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눈에는 보이지만 참고 있었던 건데 그냥 이게 잔소리로 들리고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감정이 엄청 예민하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육아를 전담해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했었지만 사실 낯설 수밖에 없고 서투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전혀 저는 이 친구에게 그런 걸 스트레스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이 친구한테는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아마 아내가 일을 이제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충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맞벌이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서로가 하지 않던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 갈등들, 부부의 역할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부부들이 사실 저한테 상담을 오는 케이스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맞벌이들이 많아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역할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있어서 이렇게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 줬을 때는 남편들이 좀 편하다가 아내가 같이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이제 가사와 육아가 같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새로운 어떤 이런 역할로 인한 갈등도 있고 근데 이런 갈등들은 너무 정상적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 부부는요, 평소에 보면 굉장히 건강한 부부예요. 굉장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에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먼저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부부의 좋은 자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저 부부의 저 사례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내가 하는 일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때 힘이 나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내분한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을 때는 사실 아이들한테 미안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일하는 엄마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미안해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아내분도 이제 언어 속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쌓아두고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거를 남편이 툭툭 말하니까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내가 또 안 했구나,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아내분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충분하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다, 내가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한참 일할 때 집에 딱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가락 까딱 하기 싫어요. 그냥 가서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그 필요를 알려주셔야 돼요. 남편한테 일치형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너무 지쳐서 내가 좀 쉼이 필요해. 내가 1시간 정도 좀 쉬고 올 테니까 나한테 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거를 남편한테 알려주시면 남편들은 또 알아채잖아요. 1시간 동안 가만두라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사실 남편분은요, 잔소리라기보다 뭐가 있냐면, 이제 저도 이제 한참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막 말하면 우리 남편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자기 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인데. 저 남편분도 아마 아내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아내가 느낄 때는 잔소리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두 분한테는 두 분의 한계를 좀 정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좀 리스트를 적어서 가사 분담을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리스트를 다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청소도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화장실 변기 청소, 뭐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 막 세세하게 딱 해가지고 리스트를 다 써놓고 각자 분담을 해서 맞는데 뭐까지 줘야 되냐면 책임까지 주셔야 돼요. 빨래를 이거 돌린 거야? 빨래가 어디 다 꼬여 있어? 왜 뒤집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래를 이 사람이 담당했어? 꼬여 있던 뒤집어 있던 어떻게 됐던 그 사람이 책임지고 다 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불편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꾸셔야 돼요. 여보, 내가 빨래할 테니까 당신이 다른 거 해.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가사로 인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생기냐면 성에 안 차는 거야. 왜 이렇게밖에 못해? 비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이 집안일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좀 제안들을 드립니다. 리스트를 다 써놓고 책임까지 다 맡겨라. 그리고 입 다물어라. 말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라. 예, 이렇게 해서 가사 분담을 좀 정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왜 휴대폰도 얘도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되죠? 충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일하고 왔잖아요.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부들한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일하고 딱 들어왔을 때는 집안일부터 하지 말아라. 일단은 좀 쉬고 먹어라. 근데 만약에 나는 일하는 게 더 집중해서 할 때 내가 좀 쉬고 먹을 수 있어. 자, 그런 부부들은 일하는 시간을 딱 정해라. 15분 안에 다 끝내자. 그리고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좀 깔끔하신 성격의 그런 상황이셔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항상 정리를 해야지만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12시 넘어서 막 애들 막 장난감 나. 그러다 보면 너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또 어지러울 건데, 어지러 싶을 건데 뭘 또 정리해? 자,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를 그냥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분 계시잖아요. 먼저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이거는 나의 이슈예요. 상대가 그 먼지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먼지 때문에 힘들어한 나의 강박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좀 편안하게 하면서 이 가사로부터 좀 더 자유로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부만의 데이트를 저 두 분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집에 오면 집안일 해야죠. 아이들 돌봐야 되죠. 부부끼리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부부끼리 좀 대화하는 부부만의 데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애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하는데 내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나한테도 인색해요. 자, 우리 나한테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애썼어. 자, 내가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집에 돌아올 때, 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게 될까요? 아유, 수고했어. 애썼어.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꼭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밖에서 막 상담하고 어떨 때 너무 지칠 때는 당장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한 30분 정도 호흡하고 산책하고 저를 이렇게 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가져가면 집에 가서 또 비난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난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충분히 제가 털고 청소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분만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법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으로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 산 지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불만이 생기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풀어갔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놓게 되더군요. 남편이 말없이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상의 없이 비싼 물건을 사도 그러려니, 쓸데없이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서로 무관심해지고 남편이 요새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아닌 정말 남이랑 사는 것 같아요. 딱히 갈등도 없는데 우리 부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이런 부부들 많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힘이 있어서 좀 싸우기도 하고 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 놔버리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이 아내의 마음을 좀 어떻게 보게 되었냐면 불만이 생기거나 서운한 게 있으면 이 아내는 힘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게 불만이냐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상의 없이 뭔가를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편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갈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회피한 회피형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땐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멀어집니다.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고 서로 연합하라고 부부를 부르셨어요. 연합함을 위해서 부부는 끝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과 대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와 연애한 지 5개월도 안 돼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빨리 하셨죠. 그땐 아내의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아내와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결혼 전엔 지적이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결혼 생활에 독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조금만 뭐라고 하셔도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친척들도 아내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아내와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될지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우시겠죠. 근데 내가 어떤 아내를 선택했어요? 똑똑하고 당당하고 말 잘하는 아내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남편이 못하면 이 남편의 온 가족은 어떨까요? 부모님도 잘 안 하시는 아마 그런 성향일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아내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요, 이 아내의 그런 부분을 단점으로 보기보다 아내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아내를 지지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뭔가 말했을 때 나를 무시하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당신 혹시 나를 무시한 거야? 그럼 아마 아내는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아, 그래? 무시한 거 아니었어? 오해를 푸셔야죠. 이 갈등 속에서.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이 말할 때 물론 정확하게 똑똑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떨 땐 편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려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한 번쯤 잠시 멈춰주고 5문장을 한다면 그걸 한 문장으로 줄여서 나한테 혹시 말해줄 수 있겠어? 그리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톤을 좀 낮추고 좀 더 부드럽게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아내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내와 갈등을 부모님까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끌어들입니다. 날 무시해? 부모님도 무시해? 이렇게 한 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패턴입니다. 나와 아내가 해결해야 될 이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그거를요, 이렇게 특히 가족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내분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들한테 어른들 무시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말을 좀 또박또박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야. 그냥 당신의 따뜻한 그냥 좀 위로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부부끼리 정직하게 소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내는 부부싸움하고 나면 항상 친구들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해요. 제가 보기엔 친구들 공감을 얻고 자기 편을 만들려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부싸움하면 절대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전화 잡죠. 이제 막 하면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관계에서 소통하면서 우리는 풉니다. 근데 이 아내가 왜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특히 어떤 거를 부부싸움한 것 같고 두 분이 부부싸움한 걸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아내를 비난하기보다 여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운 걸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해결해 보자. 두 분이 해결하시게 되면요, 이 아내가 부부싸움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분히 수다를 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다를 떨 때 하지 마셔야 될 것. 남편을 비하하는 말, 남편을 무시하는 말은 제3자에게 어느 누구한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좀 이런 게 힘들었어 라고 좀 감정 털이 정도의 수다는 괜찮지만 부부싸움의 심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은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해결 못 해요. 그런 건요,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순간인간 이거를 꺼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느껴질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집안에서 대화하지 마시고 외부에 나가서 카페나 교회나 좀 안전한 곳에 가서 대화를 하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등은 해결할수록 그리고 두 사람이 충분히 소통할수록 어떤 우리가 그 시너지가 생기냐면 부부가 정말 하나가 되고요. 친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잘 못 보여주셨어요. 그냥 싸우다 끝났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배워서 갈등하면 싸우는 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갈등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고 협력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부부의 발견. 갈등을 잘 해결하는 한 팀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는 한 팀입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는 그런 한 팀이 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